혹시 사는 게 지겹다면 이것에 도전해보길 바란다. 이름하여 쿨하게 죽는 방법 탑 10. 스쿠버 다이빙은 정말 안전할까? 2014년 9월 18일 이집트의 아흐메드 가브르는 해수면 아래 332.35m까지 잠수, 기네스북 신기록을 갈아치워버린다. 일반적인 스쿠버 다이빙의 깊이가 30에서 40m인 것을 감안하면 실로 경이로운 수치가 아닐 수 없는데, 그가 이 깊이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5분, 그리고 올라오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14시간. 올라오는 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바로 감압병 방지 때문이었는데, 감압병은 물 위로 빠르게 상승할 경우 체내의 질소 기포가 혈관을 막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죽음의 병이다. 이 밖에도 깊은 수심에서 산소의 농도가 높아져 걸리는 산소 중독부터 질소의 마취 효과로 판단이 흐려지는 질소 마취까지, 스쿠버 다이빙 이거 만만히 보고 도전했다가는 그야말로 요단강 건너기 딱 좋은 스포츠라고. 생각보다 위험한 스쿠버 다이빙의 사망 확률은 20만 분의 1로 죽음의 스포츠 10위를 기록하게 된다. 2014년 10월 24일 미국 구글의 부사장 앨런 유니터스는 41.4km 성층권에서 스카이 다이빙을 하여 세계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이미 개갑부였던 그는 레드불 프로젝트처럼 거대한 지원 없이 그냥 단독으로 도전, 특수 설계된 우주복을 입고 초음속 점프에 성공하게 된다. 4분 30초 동안 지속된 자유낙하에서 최고 속도 1322km, 즉 음속을 뚫어버리며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인간으로 기록을 남겼다고. 보통 4000m 정도에서 뛰어내리는 스카이 다이빙은 극도의 스릴과 완벽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극한의 스포츠이지만, 단 한 번의 작은 실수로도 인생을 하직할 수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쫄보는 평생 도전할 일 없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첨단 장비 및 철저한 사전 훈련 덕분에 의외로 사망률은 비교적 낮은 편이고, 오히려 중급자 이상의 실력자들이 자만심의 안전수칙을 무시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사망 확률은 16만 분의 1을 기록하며 죽음의 스포츠 9위에 오르게 된다. 2017년 3월 18일 오스트리아의 스테판 크라프트는 스키 점프로 무려 253.5m를 날아가며 스키 점프 세계 기록을 갈아치운다. 공중에 떠있는 7초 동안 최고 속도 110km를 돌파하였다고 하니 사실 그냥 맨몸으로 고속도로 달린 거나 마찬가지. 실제로 스키 점프는 딱 보기에도 개 무서워 보이는 스포츠답게 다치거나 죽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스키 점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착지. 착지할 때 속도를 제어 못하거나 자세가 무너지는 경우 그냥 그대로 인생 조지는 거다. 사망 확률 역시 8300분의 1로 급상승하며 죽음의 스포츠 8위를 기록하게 된다. 산악 스키는 내가 가는 보통의 스키장 따위가 아닌 헬리콥터를 타고 험준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출발, 경사 60도 이상의 절벽 같은 코스를 내려오는 지옥의 스포츠다. 2022년 스웨덴의 스키 선수 막스 팔은 고도 3000m 이상의 극악의 산악 환경에서 세계 최초로 백플립 더블 코크, 즉 공중 2회전 백플립을 성공시키며 월드 투어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산악 스키는 험난한 산의 급경사를 시속 100km로 내려오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 한 번의 실수가 바로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고. 보통 갑자기 발생한 눈사태에 깔리거나 삐끗해서 절벽으로 추락하는데 사망 확률은 5500분의 1로 죽음의 스포츠 7위를 기록하게 된다. 절벽 다이빙은 말 그대로 자연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익스트림 스포츠로 일반 다이빙보다 몇 배는 높은 곳에서 점프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극악의 스포츠다. 2015년 스위스의 다이버 라소 셀러는 이탈리아의 마조카 폭포 58.8m에서 점프, 즉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려 세계 기록을 갈아치우게 되는데, 얼마나 높은지 뛰어내리는데 걸리는 시간만도 3.58초, 착수 순간 속도는 무려 123km였다고. 123km면 그냥 물방울만 맞아도 죽는 건 아닐까 싶은데, 이쯤 되면 당연히 착수 자세가 살짝만 잘못돼도 바로 요단강 행위고, 물속에 보이지 않는 암석이나 해양 생물이 있는 예상치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바로 즉사이기 때문에 그냥 내 목숨 랜덤 뽑기나 다름없다고. 사망 확률 역시 무려 2300분의 1을 기록, 죽음의 스포츠 6위를 차지하게 된다. 44전 42승 41KO, 한국의 복싱 영웅 김득구. 타고난 투지와 압도적인 파괴력으로 한국 복싱의 정점에 선 그는 1982년 11월 13일 마침내 WBA 라이트급 세계 챔피언에까지 도전하게 된다. 지독한 집념으로 시작된 싸움은 치열하고 지독하게 계속되었고, 그렇게 14라운드까지 계속된 싸움은
결국 상대 선수 레이 맨시니의 강력한 펀치로 마무리되게 된다. 생각보다 심각한 김득구의 상태에 심판은 경기를 종료. 직후 그는 뇌출혈로 쓰러져 혼수 상태에 빠지더니 결국 영원히 깨어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된다. 실제로 복싱은 매 순간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는 스포츠로 헤비급 선수들의 펀치의 경우 시속 100km까지 꽂히기 때문에 당연히 심각한 부상의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 경기 중 펀치를 맞아 뇌출혈 등으로 자리에서 사망하거나 선수 시절 맞았던 데미지가 쌓여서 나중에 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고. 복싱의 사망 확률은 2200분의 1로 죽음의 스포츠 5위에 기록되게 된다. 프리 솔로 등반은 오직 맨손으로 암벽을 등반하는 극악의 스포츠로 보호 장비가 없으니 당연히 단 한 번 실패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지옥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스포츠다. 2017년 6월 3일 미국의 전설적인 클라이머 알렉스 호놀드는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엘 캐피탄, 높이 975m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을 단 3시간 56분 만에 장비 없이 맨손으로 등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프리솔로 등반을 기록하며 말 그대로 인간의 한계를 초월했다고 평가받게 된다. 프리솔로는 근육이 탈진하여 그립을 놓칠 위험부터 비가 내려 미끄러워지거나 바위가 갑자기 부서지는 등 그냥 삐끗 한 번이면 무조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률 1700분의 1을 기록, 죽음의 스포츠 4위에 오르게 된다. 극한의 스피드와 기술을 겨루는 모터사이클, 엄청난 속도로 트랙을 질주하는 선수들은 작은 실수 하나로도 즉사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2010년 9월 25일 미국의 바이커 로키 로빈스는 특수 제작된 스트림라이너 바이크를 타고 미국 유타주의 보너빌 소금 평원을 질주, 무려 시속 605km를 기록하며 세계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는 F1 경주용 자동차보다 빠른 속도로 단순한 바이크 레이싱이 아닌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도전이었다고. 실제로 모터사이클 레이싱은 바로 이 엄청난 스피드 때문에 주행 중 충돌 시 즉사 확률이 높고 코너링 중 라이더가 바이크에서 튕겨나가 버리는 하이사이드 사고 등으로 매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이에 따라 모터사이클 레이싱 사망률은 1000분의 1을 기록, 죽음의 스포츠 2위를 기록하게 된다. 특수 제작한 수트를 입고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윙수트 비행은 실제로 죽음을 체험할 수 있는 스포츠다. 보통 윙수트는 속도는 300km를 넘어가기 때문에 단 몇 초만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아도 절벽이나 나무에 부딪혀 그대로 즉사, 무조건 죽기 때문에 부상자가 가장 적은 스포츠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심지어 현대 윙수트 개발자 파트리크 드 가야르돈마저 1998년 4월 13일 자신의 윙수트를 테스트하던 도중 추락사하며 윙슈트의 명성을 완성시키게 된다. 실제 윙슈트를 즐기는 사람의 72%가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냥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게 더 안전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의 미친 스포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화제성 때문에 스폰서사들이 지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윙슈트를 즐기는 인구 역시 계속되고 있다고. 자, 오늘은 죽기 딱 좋은 익스트림 스포츠 10가지를 알아봤는데 사실상 그냥 쿨하게 죽는 방법 소개한 거나 다름없는 기분이다. 물론 이 스포츠들을 실제로 즐기는 사람들은 진짜 인생을 걸고 몰입하는 만큼 삶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순간일지도 모르지만 나 같은 쫄보에게는 너무 과분한 듯하다. 뭐 선택은 자유니까 하고 싶으면 무덤은 예약해두고 하길 바란다. 그럼 아디오스.